자, 인공지능 딥러닝 파트의 8번째 메모리 확장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확장, 즉 기존의 신경망 모델에서 그 메모리 부분을 확장한 형태의 그런 모델인데요. 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기존 이 신경망 모델에서 왜 이 메모리가 확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 순환 신경망의 이 장단점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메모리 확장에 대한 신경망 모델을 살펴볼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순환 신경망은요, 바로 시간적 정보 통합이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인 입력 정보를 일정 길이의 은닉 상태로 인코딩하여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순환 신경망이 시퀀셜한 그 순차적인 입력 정보를 사용한다. 그런데 그거를 일정 길이의 은닉 상태로 인코딩해서 표현하는 형태로, 그래서 시간적 정보를 통합하는데 용이한 그런 점이 바로 순환 신경망의 특징,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환 신경망을 우리가 가지고 쓰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 단점이 뭐냐면 이 과거 데이터에 대한 빠른 망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어떤 이 오래된 기억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망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인간도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잘 저장할 수 있는데, 이 순환 신경망도 그거를 좀 효율적이게 한 어떤 다양한 이런 확장된 모델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는 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의 길이가 증가하면 할수록 과거의 데이터를 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은닉노드의 개수의 증가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은닉노드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건 바로 상태 벡터의 차원의 증가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길이가 매우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환 신경망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살펴봤는데요. 결국엔 단점은 바로 망각이라는 겁니다. 망각. 자, 일반 프로그램과 기계학습의 구조적 비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연산이 있습니다. 그 연산이 바로 산술 연산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기 등에 대한 논리적 흐름 제어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 그 다음 제어 연산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접근 연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런 연산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산과 달리 기계학습은요. 자, 기계학습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 산술적인 연산을 수행해서 기대하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머신러닝, 기계학습, 딥러닝을 하다 보면 결국엔 특정 입력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출력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 어떤 산술적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내도록 그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그 모델을 찾는 이런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이 논리적 흐름과 그리고 외부 메모리 사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즉, 이게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지는 그 연산 자체, 즉 논리적 흐름 제어 연산, 그리고 메모리 접근 연산과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즉, 산술 연산만 포함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 구현은 기계학습으로는 불가능한, 기존의 모델로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바로 논리적 흐름 제어, 메모리 연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메모리 확장 신경망 모델입니다. 자, 대표적인 메모리 기능을 포함한 그런 신경망 모델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요. 메모리 기능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이 모델이 바로 뉴럴 튜링 머신입니다. 이 뉴럴 튜링 머신이 초기에 나온 그런 메모리 확장 신경망 모델 중에 대표 모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이 미분 가능한 디퍼런셜 뉴럴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메모리 네트워크, 그 다음에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자, 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 메모리 확장된 형태의 신경망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기본적인 이 뉴럴 튜링 머신을 살펴보기 전에 튜어링 머신이 어떤 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어링 머신은요, 컴퓨터의 이론적인 계산 모델을 가진 그런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자, 근데 이 튜어링 머신에서 포함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이진수 값을 저장하는 외부 메모리 역할을 하는 무한한 길이의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뭐 테이프를 아주 오래된 이 모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무한한 길이의 테이프로 표현을 했지만 즉 외부 메모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프에서 현재 위치 값을 읽거나 쓰는 그런 읽기 쓰기 헤드가 존재합니다. 읽기 쓰기 헤드. 그리고 내부 상태 저장소가 존재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부 상태 그리고 헤드가 읽은 값에 따라서 쓸 내용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헤드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는 것을 결정하는 제어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태를 저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어 프로그램. 자, 제어는 이 제어 상태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헤드를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테이프 상태에서 뭐 읽거나 쓰는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테이프가 지금 현재 상태가 0이죠. 근데 0을 1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상태가 몇인지를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역할들을 읽기 쓰기 헤드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튜어링 머신의 구조를 가지고 튜어링 머신을 그대로 이 구성을 가지면서 뉴럴 그 신경망을 좀 기능을 추가한 그게 바로 뉴럴 튜어링 머신입니다. 자, 뉴럴 튜어링 머신은요, 튜어링 머신이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은요, 바로 제어기, 읽기 헤드, 쓰기 헤드, 외부 메모리, 기본적인 튜어링 머신이랑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때 외부 입력이 바로 신경망으로 구현된 제어기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제어기가 이 신경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게 기본적인 튜어링 머신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어기는요, 읽기 헤드랑 쓰기 헤드를 사용해서 이 외부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읽어오거나 값을 쓰면서 계산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외부로 출력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제어기가 신경망의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읽기 헤드와 쓰기 헤드가 존재하는데 읽기 헤드는 당연히 외부 메모리로부터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읽어올 수 있고 쓰기 헤드는 외부 메모리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쓰기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제어기에서 들어온 외부 입력과 그리고 제어기를 통해서 외부로 출력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수행이 됩니다. 마치 이 부분만 보면은 튜어링 머신이랑 거의 동일한 모습인데 이 제어기가 신경망이라는 차이, 그 다음에 이 외부 메모리도 이렇게 패러럴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럴 튜링 머신의 동작입니다. 보통은 이 제어기의 신경망을 뭐 여러 가지 신경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LSTM과 같은 이 RNN 계열의 모델을 사용한 이런 동작 방법을 예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부분 외부 메모리 부분이 있고, 자, 외부 입력과 외부 출력이 있어요. 그럼 외부 입력으로부터 받아온 xt-1, xt, xt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들어온 이 외부 입력으로부터 여기에 이제 읽기
RT-1, RT 플러스 1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읽기 헤드가 있고, 자, 그러면 외부 메모리로부터 읽어온 다음에 제어기를 통해서 이 제어기의 역할은 결국엔 제어잖아요. 그래서 이 제어로부터 어느 부분에 어느 위치에 뭐 내용을 읽거나 쓰거나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제어기는 지금 현재 LSTM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쓰기 헤드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메모리에 쓰겠다 혹은 어디를 읽겠다, 이런 역할을 제어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최종적으로는 이제 히든 레이어 거쳐서 여기에 Y, 그러니까 최종 외부 출력으로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뉴럴 튜어링 머신이 동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면은 자, 외부 메모리 구조입니다. 자, 이와 같이 WN, 즉 W 곱하기 N 크기만한 이런 외부 메모리 구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가중치 벡터 WT를 사용해서 메모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WT는 당연히 WT의 1부터 n까지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n까지, 여기 보시면 전체 n까지의 개수만큼 이 가중치 벡터를 사용해서 메모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어떤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가중치 벡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가중치 벡터는 전체 합이 1입니다. 그러니까 가중치 벡터의 합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for all i 전체에 대해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다음 전체 합은 1인 결과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외부 메모리 구조를 가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외부 메모리로부터 어떻게 읽고 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메모리의 이 구조에서 외부 메모리로부터 뭔가를 읽어오겠다 할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까요? 자, 읽기 가중치 벡터, 바로 WT 가중치 벡터에서 읽기일 때는 여기 위에 R이 붙었죠. 리드를 의미하는 R, 그 다음 I가 있습니다. 그래서 WT의 RI, 이 가중치 벡터를 사용해서 읽어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외부 메모리로부터 읽어올 때 이 구조는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읽어오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메모리 구조에 들어간 MT, 그러면은 특정 T에 해당하는 K번째 적용을 해줄 수 있겠고, K는 이제 당연히 N만큼 반복을 하고요. 지금 N이 5죠. 예제에서는. 그 다음에 WTRI에서 K의 부분이랑 M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이 가중치 벡터를 적용시켜서 최종적으로 읽어오는 RIT가 결과적으로는 읽어온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은 뭐 너무 간단한 식이니까요. 지금 현재 여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죠. 지금 현재 이 외부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MT에 대해서 특정 이 가중치 벡터에 대해서 가져온 결과가 7.8이 되겠습니다. 자, 가중치 벡터의 전체 합은 1이잖아요. 그렇죠? 전체는 1인데 각 입력 그 외부 메모리 위치에 따라서 얼만큼의 가중치만큼을 각각 읽어오는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전체 가중치 벡터만큼 가져온 값을 합하면 7.8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가중치 벡터의 전체 가중치만큼의 합은 7.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1, 세 번째는 4.8, 네 번째는 5.1, 다섯 번째는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중치만큼 각각의 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걸 합한 게 이 전체 이 읽기 가중치 벡터만큼 가져온 RIT에 대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자, 뭐 외부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거는 이 가중치만큼만 가져오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그런 기능은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적용한 만큼 읽기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외부 메모리의 쓰기 기능입니다. 자, 근데 읽어오는 건 그냥 기존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읽기는 그렇게 어려운 측면이 없습니다. 자, 근데 쓰는 측면에서는요, 쓸 때는
이 삭제를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삭제하는 그러니까 제거하는 이런 삭제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 벡터 et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레이즈하는 지우는 부분을 이렇게 추가해서 이런 벡터 값을 적용해서 부분적으로 지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연산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현재 mt-1에서 i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1-wt, 여기에 write 모드입니다. w가 붙었죠. wt에 w, write 모드로 해가지고 i번째 여기에 삭제 벡터인 et를 붙이는 겁니다. 자, 삭제 벡터를 붙인다.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느냐? 함께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MT에 우리 메모리, 외부 메모리가 있다면 그 외부 메모리의 값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웨이트, 지금 가중치 값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삭제 벡터인 et가 밑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삭제 벡터 1.0, 0.7, 0.2, 0.5, 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 삭제 연산한 결과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0.0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0.0인 부분은 지금 삭제 벡터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적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 5, 12, 8, 4, 3, 5, 12, 8, 4 그대로 이 값이 유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0.5, 0.2, 0.7, 1.0 이렇게 삭제 벡터에 적용 이 숫자만큼 그 삭제 연산이 수행이 될 텐데요. 뭐 간단하게로는 1.0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이고 각각의 웨이트 값이 존재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1.0이 적용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가중치로는 0.5가 적용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값인 메모리 값에 9가 있는데 이 9를요 0.5의 그 웨이트만큼 삭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참 9에서 0.5, 즉 50%만큼 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결과값으로 4.5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9에서 50%에 해당하는 4.5가 적용이 됐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에서 0.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니까 2에 0.1이면은 바로 0.2가 되겠죠. 그래서 0.2에 해당하는 것, 2에서 0.2에 해당하는 값을 빼니까 1.8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값에 대해서 이 가중치 크기만큼 다 제거를 한 형태, 삭제를 한 형태의 결과가 이 삭제 연산 적용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삭제 연산을 적용한 결과는요, 이 MT에다가 앞 위에다 틸트로 이렇게 구분을 해줬습니다. 즉 우리가 삭제 벡터 et를 적용한 결과값이 바로 MT의 틸트로 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MT의 틸트 값에다가 우리가 이제는 외부 메모리 쓰기에서 추가 벡터 연산을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 벡터로는 AT로 표시를 해서 지금 현재 추가 벡터만큼 이 값을 이게 더해주는 추가해주는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앞서 본 것처럼 외부 메모리에서 삭제 벡터를 통해서 나온 결과인 MT 틸트 값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애드를 해주는 겁니다.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AT를 값을 보면 3, 4, -2, 0, 2 이렇게 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AT 추가 벡터에 대해서 해당하는 WT 가중치만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3이라는 값에서 0.5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1.5죠. 그럼 1.5에 대해서 4.5에서 1.5를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5 플러스 1.5는 6이 되겠죠. 그래서 6만큼 이렇게 더해진 연산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연산에 각각에 해당하는 이 가중치만큼 여기다 더해주는 거죠. 3에 0.1이니까 0.3이 되겠죠. 그래서 1.8에서 0.3을 더하면 바로 2.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값을 다 더해주는데요. 그리고 10.8에서도 마찬가지로 0.1, 3에서 0.1만큼인 0.3을 여기다 더해주면 11.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가중치에 대해서 추가 벡터 AT만큼 다 이 웨이트를 반영한 결과를 더해주면 이렇게 추가 연산 적용이
나온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0을 적용한 부분은 반영이 안 돼서 추가가 되지 않고 그대로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AT의 값에 따라서 다 웨이트만큼 적용된 결과를 눈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중치 벡터 계산인데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 제어기는요. 제어기의 역할은 이 헤드별로 가중치 벡터 계산에 사용되는 이 파라미터 값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기에서 실제적인 우리가 다양한 이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이 제어기 출력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키 벡터, 그 다음 강도의 역할을 하는 베타, 그 다음에 보관, 인터폴레이션 하는 인터폴레이션 게이트 역할을 하는 GT, G가 있습니다. G. 그리고 S는 이제 시프트 현상을 하는 시프트 웨이트죠. 이제 이동 가중치를 역할하는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선명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감마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 벡터는 이제 렐루, 베타도 렐루, 강도, 그 다음 보관 게이트는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시프트는 소프트맥스로, 그 다음에 선명화는 1 플러스 렐루입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값에서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렐루 값으로 결과를 이제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삭제 벡터와 추가 벡터도 이 제어에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 가중치 벡터에서 지금 이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시면요. 먼저는 이 주소 지정이 있습니다. 자, 주소 지정을 보면은 읽기나 쓰기를 위한 가중치 벡터 WT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메모리에서 읽거나 쓰거나 할 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를 적용할 건지를 정해주는 이 가중치 벡터를 계산을 해주는데요. 자, 가중치 벡터를 계산할 때 직전 상태 외부 메모리인 이 부분 바로 WT-1 지금 가중치 벡터로는 WT의 마이너스 1이죠. 그 직전 상태니까. 그 다음에 외부 메모리는 MT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MT 부분과 그 다음에 직전 상태인 부분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외부 메모리인 MT는 바로 내용 기반 주소 지정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 기반 주소 지정에서 뭘 또 사용하냐면 바로 우리가 키 벡터와 강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키 벡터인 K랑 강도인 베타 값을 이 제어기 출력 파라미터로 이 내용 기반 주소 지정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기반 주소 지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WTC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가중치 벡터인 WT에 대해서 지금 C가 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보관을 하기 위해서 실제 내용 기반 주소 지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와 그리고 직전 상태인 WT-1의 값과 그 다음에 여기에 GT를 사용을 합니다. G는 우리가 게이트였죠. 바로 이 보관 게이트죠. 보관을 어떻게 할지 보관에 대한 게이트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을 추가해서 이 세 가지 입력으로 보관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관을 수행을 한 결과는 WT에 G가 붙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관을 수행한 결과 값과 그리고 이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는 ST를 같이 입력으로 사용해서 컨볼루션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이동 가중치를 결정한 이동 가중치를 이제 포함해서 이 컨볼루션 이동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컨볼루션 이동에서 나온 결과값인 WT 틸트 값은요. 이 감마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선명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선명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가 바로 W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T를 구성하기 위해선 WT-1부터 외부 메모리 그리고 다양한 제어기 출력 파라미터를 결합해 가지고 내용 기반 주소 지정, 보관, 컨볼루션 이동, 선명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가중치 벡터인 WT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수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주소 지정에서 내용 기반과 위치 기반 주소 지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 기반 주소 지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기반으로 이 주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헤드가 계산한 키 벡터 KT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KT 외부 메모리인 그 강의 유사도와 따라서 이 접근할 메모리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 empty가 이제 기본적인 외부 메모리 구조죠. 그럼 외부 메모리 구조에서 우리가 키벡터인 kt가 있어요. 그래서 kt랑 외부 메모리에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자, 여기 보면 duv 해가지고 지금 현재 코사인 유사도 계산하는 식이 써 있죠.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에 따라서 나온 결과값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코사인 유사도에 따라서 나온 결과에서 소프트맥스를 수행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소프트맥스 식이죠. 그래서 지금 나온 코사인 유사도 결과값인 d에다가 그리고 그 뒤에서 나온 결과값의 소프트맥스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WTC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값이 우리 큰 그림으로 보자면 바로 이 WTC가 나온 거죠. 바로 내용 기반 주소 지정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WTC가 결과로 나온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WTC가 나온 결과에서 그 다음으로는 이 주소 지정의 위치 기반 주소 지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위치 기반 주소 지정의 첫 번째는 바로 보관 단계, 인터폴레이션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인터폴레이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자, WTC라는 값에서 우리가 앞에 우리 그 파라미터로 받은 값, 자, 파라미터로 뭘 받았죠? 파라미터로 보관 게이트 GT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GT를 곱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GT를 곱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WTC에서 GT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해주는데, 이때 더해줄 때 1-GT를 더해줍니다. 자, 이 GT라는 게 보관 게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앞선에서 이제 곱해줬기 때문에 이제 1-GT만큼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곱하기 WT-1입니다. 즉 WT-1 직전 이 가중치 값에 대해서 1-GT만큼만 반영을 시키고요. 그거를 WTC와 GT를 곱한 이 결과값으로 더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보관을 거쳐서 실제 보관을 거친 값인 WTG가 나옵니다. 지금 WT에 G가 나왔죠.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결합한 WTG가 나와서 이 값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인 이 컨볼루션 이동 단계를 거쳐갑니다. 자, 지금 보관 단계 했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이동 단계인데요. 이 시프트 현상을 수행합니다. 이 컨볼루션 이동 단계에서는 시프트 현상을 수행하는데요. 자, 보면은 지금 현재 WTG가 있었잖아요. WTG 지금 보관 게이트 동작해서 나온 결과 WTG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 WTG에서 상태 정보에 해당하는 ST I-K ST 정보인 기존 이 벡터를 어떻게 하죠? 합성 곱합니다. 자, 그래서 합성 곱한 결과가 바로 WT tilt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프트 연산을 수행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산한 결과 WT tilt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하죠? WT tilt를요, WT로 이 선명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명화 단계는 간단합니다. 선명화 단계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은요,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감마 값이 되겠죠. 그래서 감마 값을 가지고 선명화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현재 이 WT tilt의 값에서 지금 이 선명하게 이 지금 벡터 값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바로 우리가 파라미터로 사용했던 감마 t만큼 지수를 사용했죠. 그럼 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WT라는 값이 탄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얀색은 하얀색이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색깔이 있는 거는 좀 더 진해진 선명하게 구분된 형태의 색깔로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 자체가 굉장히 선명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뉴럴 튜링 머신의 학습은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봤던 튜어링 머신을 이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는 형태로 확장한 개념이 바로 뉴럴 튜어링 머신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뉴럴 튜어링 머신은 제어기가 신경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제어기의 역할이 바로 이 신경망을 통해서 구현이 된 형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는 형태인데, 외부 메모리가 함수 연산을 통해서 계산되는 이 가중치 벡터를 사용하여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부 메모리에 접근을 할 때 그냥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중치 벡터를 사용해서 접근한다. 이게 이제 뉴럴 튜어링 머신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모든 연산이 이 파라미터들이 있는 함수의 계산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계산을 통해서 수행하는 이 특징, 그래서 뉴럴 튜어링 머신은 미분 가능한 함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뉴럴 튜어링 머신이 바로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거죠. 이 자체가. 그리고 이제 오차 함수를 최소화하는 데 사용하는 이 경사하강법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확장을 한 형태의 이 신경망 모델, 그 중에 이제 가장 초기 모델인 뉴럴 튜어링 머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근데 과연 이 뉴럴 튜어링 머신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후에도 계속 발전된 형태의 이 메모리 확장 신경망 모델이 사용이 됐는데요. 자, 보시면 그 다음으로는 이 미분 가능 신경망 컴퓨터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미분이 가능한 형태의 그 뉴럴 컴퓨터 개념이 나는데 이걸 줄여서 DNC라고 합니다. 이거는 뉴럴 튜어링 머신을 개선한 형태인데요. 다른 어떤 구조는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DNC도요, 제어기가 존재하고요. 제어기가 입력과 출력의 사이에 어떤 신경망 구조를 띠는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읽기 헤드와 쓰기 헤드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구성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읽기나 쓰기 할 때 이 외부 메모리로부터 가져와서 접근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구조 자체가 조금 기존의 뉴럴 튜어링 머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내부적인 어떤 동작만 조금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뉴럴 튜어링 머신이랑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메모리 네트워크입니다. 자, 메모리 네트워크, 메모리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네트워크는요. 자, 입력으로부터 입력 데이터 X를 받아오고, 여기에 이 입력의 특징 지도인 I, 바로 이 모듈 I는요, 입력 X를 특징 벡터인 IX로 변환되는 형태로 가집니다. 즉, 이 입력의 피처 맵, 특징 지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듈 G는요, G는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를 수행을 하는데요. 기존에 입력으로 받았던 모듈 I의 출력 결과인 IX에 대해서 메모리 M을 반영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일반화 이 G는요, 메모리 M에 대해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화 G는 메모리 M에 대한 어떤 반영을 하는 역할로 이 G가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듈 O는 어떻게 하죠? 이 O는요, 지금 주어진 IX 값, 즉 입력 특징 지도인 I 값에 대해서, IX 값에 대해서 이 관련된 메모리 M의 내용을 읽어내서 여기에서 출력의 특징 벡터라고 할 수 있는 스몰 o를 생성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모듈 O는요, IX, 즉 우리가 특징 입력 X에 대해서 특징 벡터인 I 값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 M이 있습니다. M은 바로 외부 메모리인 M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메모리 M으로부터 내용을 읽어내서 나온 출력 특징 벡터인 이 스몰 o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듈 R은 어떤 역할을 하죠? 네, 모듈 R은 이 출력 특징 벡터, 바로 스몰 o를 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출력의 형태, 바로 이 출력 R의 형태로 변화를 합니다. 즉, R에서 우리가 이 출력 특징 벡터인 O를 입력으로 넣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출력인 R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모듈 I, G, O, R, 이 각각의 모듈은요, 기계학습 모델로 구현을 한 형태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는 어디서 이렇게 사용이 되냐면 우리 질의응답 시스템 구현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쿼리를 날리고 그 쿼리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응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현을 할 때 이 메모리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단간 메모리망인데요. 자, 메모리 네트워크는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메모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확장을 한 겁니다.
자, 메모리 네트워크는 이 엔드 투엔드 러닝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엔드 투엔드, 즉 종단 간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 형태로 확장한 게 바로 MEM 엔투엔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넷인데 거기에 엔드 투엔드 형태로 확장한 이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단 간 메모리 네트워크 바로 질의응답 시스템 구현에 주로 적용이 많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센텐스,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 센텐스를 XI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은 입력으로 사용되는 이 문장에 대해서 임베딩 행렬을 BC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임베딩 행렬인 B,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해당이 되고요. 임베딩 행렬 C는요, 출력 결과에 해당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가중치 정하는 PI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PI랑 MI, CI가 어떤 역할인지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모리에 존재하는 부분, 이 문장으로 또 반영된 이 메모리 부분이랑, 그리고 임베드 C로, 그러니까 출력으로 반영된 부분. 그래서 출력은 결국엔 가중합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로 질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모델은요,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Q에 대해서 임베딩을 적용한 거를 메모리로부터 접근을 해서 그게 이제 최종적인 출력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최종에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예측 응답을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입니다. 자,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는 주로 자연어 처리를 위한 메모리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자연어 처리를 위한 메모리 네트워크. 자, 자연어는 굉장히 많은 순환 신경망 모델의 구성을 많이 따르는데, 그 밖에도 계속 발전된 형태로 자연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적 메모리망에서는 이 자연어 처리를 좀 특화해서 동작할 수 있게 확장한, 그렇게 자연어 처리를 위한 그런 메모리 네트워크 모델,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입력 모듈, 질문 모듈, 그 다음에 에피소드 메모리 모듈, 그 다음에 응답 모듈, 총 4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모듈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모듈, 입력 모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입력 모듈을 보면은 Mary go the football there, 이렇게 하나의 센텐스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문장의 끝마다 이렇게 S1, S2, S3, S8까지 지금 현재 입력 모듈이 각각 끝 무렵까지 각각 개수만큼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5칸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5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6, 그럼 6칸. 그래서 그 칸만큼 각각의 토큰 개수만큼 S1, S2 이 위치가 정해지고요. 아마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부분의 위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입력 모듈을 넘어서 질문 모듈이 있습니다. 질문 모듈은 이제 쿼리를 알리는데, 지금 현재 질문 모듈에서 들어가 있는 예제로는 Where is the football?입니다. Where is the football? 자, Where is the football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답을, 질에 대한 정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모듈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 에피소드 메모리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값을 다 계산하는 이런 에피소드 메모리 모듈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받아온 그 위치 값에 대해서 각각의 웨이트를 계산한 결과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에피소드 메모리 모듈을 타서 나온 결과 자체가 우리가 질문한 모듈의 답에 해당이 되는 게 가장 나이스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Where is the football에 대해서 whole way라는 이렇게 답변을 정답을, 응답을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적 메모리망은요, 이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질을 던지면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메모리를 확장한 형태의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는 산술 연산을 통해서 어떤 입력이 나왔을 때 그 입력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출력과 얼만큼 가까운지에 따라서 모델이 학습이 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신경망, 메모리 기반이 아닌 이런 신경망은요, 결국엔 산술 연산만 수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웨이트 값이나 이런 것을 저장하는 형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장을 잘 할 수 있는, 즉 메모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확장된 형태의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사용하는 형태, 메모리 확장하는 이런 신경망 모델인 대표적인 뉴럴 튜어링 머신, 그리고 우리가 또 메모리 넷 기반의 메모리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그리고 미분 가능한 컴퓨터, 그 어떤 모델들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해서 지금 이 산업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 바로 딥러닝, 신경망을 구조로 한 이런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이 모델이 지금 어느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출력으로 원하는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입력과 출력에 따라서 사용되는 어떤 모델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로는 이 특정 모델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역할에서 사용이 되는지를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모델 학습 방법, 그리고 모델의 구조,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인공지능 AI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구조에 적합한 그런 모델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딥러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